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사주 권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무식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무식상 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식상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또 이제 없는 게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아예 그냥 천지 무식상이 있고 지장간에 이렇게 숨어서 여건이 주어지면은 빼꼼하고서 이제 자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장간 속에 숨어 있는 식상. 그래도 이제 그 천간에 투출이 안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그냥 무식상처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무식상 하면은 감성계가 제로다 또는 뭐 말을 무뚝뚝하게 한다. 여명 입장에서. 또 여명 입장에서 또 자식이니까 자식하고의 관계가 뭐 좋지 않겠네. 아니면 뭐 그 자식 놓는 그 과정에 뭐 유산 낙태 이런 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뭐 또는 뭐 자식을 또 어렵게 낳는데 내가 키울 수 없는 뭐 그런 그 여건이 된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제 뭐 조기 유학을 보낸다든지 뭐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 무식상들한테는 그 식상이 없는 게 아우 그냥 너무 그냥 그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뭐 그것만 얘기해. 뭐 건강도 안 좋고 이제 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식상이 공망이거나 또는 식상이 절대지에 놓여 있거나 또는 무식상이거나 그러면은 단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자, 무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있는데 내가 이제 비겁이죠. 비겁.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식재, 관, 그다음에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체가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생을 해는 과정으로 식상이 재를 생하고 요런 패턴으로다가 쭉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무식상은 여기 이제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바로 재를 취하네.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식상이 뭐야? 개념 자체를 식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맞바로 얘 없이 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목표 어떤 그 목적 그런 그걸 갖다 바로 그냥 취해오겠다는 어떤 그 에너지 강한 에너지 그러다 보니까 무식상들 보면은 뭔가 그 목표물이 하나 설정이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취해오는 동작이 아주 그 집중력이 놀라워요. 그래서 뭔가 하나 끈기 있게 매달려서 취하는 결과를 갖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과정이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과정 생략. 과정 자체가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를 중시를 하게 되죠. 결과 중시. 집중력이 놀라워요. 식상이 이렇게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식상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나의 기운이 이제 그다음에 여기를 건너갔다가 이제 재루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식상이 없다 보니까 그런 패턴으로 가는데 장단점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그 결과물 뭔가를 갖다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동력 같은 건데 이 그 무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동력 이런 거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그 과정에 어떤 그 힘들고 번잡한 뭐 이런 거 자체가 왜 나는 식상이라는 거 개념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직장 생활 하는 패턴에서 오히려 무식상들은 상사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할 말 같은 건 이제 좀 이렇게 안에다 이렇게 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건 아닌데 이 무식상들의 그 표현, 그 감성계를 드러내는 그 동작 같은 거 보시면은 이 눈빛으로다가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냥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야. 그냥 난 너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몸짓으로다가 알듯 말듯한 그 외계인 몸짓을 한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고. 난 사랑받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식상의 몸짓을 나도 모르게 갈구를 하는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죠. 잘해서 감성계 자체가 이제 분출하는 그 채널, 통로 뭐 이런 게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지장간에 있을 때는 이제 이게 그래도 그나마 그 환경이라든지 여건이 주어지면은 툭 붉어져 나와가지고 그냥 뭐 쉴 새 없이 이렇게 그냥 떠들죠. 얘기도 잘하고.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무식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 그 낯선 환경 또는 낯선 그 모임 뭐 이런 장소에 가면은 뭐 교육을 가도 그래요. 그냥 이제 벌써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있어요. 뭐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 왕하거나 뭐 식상이 좀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또 확 가가지고 뭐 너 어디서 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말도 걸고. 그래서 무식상들은 자기한테 말 걸어주는 사람 좋대요. 왜냐면 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말을 걸기가 그 입을 띄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장간 속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주면은 그때부터는 또 잘해 말을 또 그래 나 어디서 왔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무식상들만의 언어가 있는데 그러면 무식상들끼리 앉아 있으면은 어떻게 할까 궁금하더라고 참.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이 성격이라든지 이 육친을 갖다가 이렇게 볼 때 너무 무식상이면은 그냥 무식상 한 덩어리 이렇게 놓고 딱 보기 때문에 그래요. 무식상들끼리 갖다 앉혀놔도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그, 활발한 무식상들이 있겠지. 자, 우리가, 병정일주가 토를 갖다가, 식상으로 쓰는데 토가 없다. 그래서, 화일주들이 이제 무식상이 됐어. 자, 그렇다고, 화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화일주들이 그 무식상인 경우에는 무식상 안 같은 거예요. 근데 을이나 갑, 뭐 이런 일주들은 목생화 하니까 이제 화를 갖다가 식상으로 쓰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더 무식상다운 거야, 진짜. 무식상 다움의 극치를 이루는 거지, 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무식상들은, 감성계가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뭐, 눈물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무식상들도 잘 울어요. 잘 안 우는 패턴이 관성들이 그렇죠. 관이 많거나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남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눈물도 안 나온대. 근데 비경겁제가 자존심이 왕한데 비경겁제들은 그렇진 않아요. 또 눈물이 많지 또 더 많지 뭐 동정심에 그냥 뭐. 식상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식상들은 막 특히 상관들 우는 거 한번 보세요. 막 엉 소리 내서 온다니까.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관성들 절대로 안 울어요 진짜. 그래서 이 무식상들은 내가 팔자에 나는 식상이라는 것 자체를 구경을 못했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식상의 몸짓을 할 때 외계인 몸짓을 하기 때문에 지구인들이 봤을 때 약간 우리랑 다르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또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그 식상, 무식상들하고 이렇게 또 궁합이 잘 맞아요. 왜? 서로 그 음양은 이렇게 짝을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부 조화도라든지 궁합 면에서도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우릴주 분은, 그을 자체가 병화를 이제 그 좋아하는데, 그래서 무식상인데, 병호일주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더라고. 물론 이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원진에 의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다가 끝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게 그 무식상들은 그래요. 자기가, 그 을, 또는 그 식상을 찾아서 끊임없이 갈구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식상을 볼 때 참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데 얘가 운에서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 못 보던 놈이 왔네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반가워 뭐 이러면서 쓰다가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참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잘 못 쓰는 거예요. 내 글자가 아니니까. 내 팔자에 들어있는 글자 설령 비겁으로다가 왕하더라도 비겁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무기로 쓰면 되죠. 인성이 왕하다. 글과 학문으로. 관이 왕하다. 그럼 또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상이 없는 사람이 가끔 보면은 정말 식당하고 있거나 막 식상에 관련된 직업에 연연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막 한 40대, 50대쯤 돼가지고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이미 그러기에는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지 않나. 그래서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때를 아는 학문이기 때문에 미리 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에서
무식상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운에서 들어올 때. 예, 그게 이제 천간에 뭐 한 글자 뚝, 지지에 한 글자 뚝 떨어져서, 들어온다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안 들어오는 것만 못해요. 차라리 안 들어오면 좋지. 근데 운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세운에서. 근데 그게, 들어오려면 제대로 그냥 천간 지지해가지고 꽉 차가지고서 들어오면은 그 해 또는 그 대운에 그 식상의 그 어떤 그 길작용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일어나요. 근데 한 글자씩 들어오면은 부정적인 작용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글자들이 들어올 때는 특히 이제 어떤 패턴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뭐 매장, 그러니까 대리점 사업 같은 거 하는 패턴에서 보면은 그 무식상들이 가장 그 잘할 수 있는 그 직업 분류가 팔짱 끼고 하는 그 임대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식상, 일을 하지 않고 바로 돈을 취할 수 있는 게 뭐예요? A와 B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뭐 중개사. 아니 식상도 없는데 무슨 공인중개사를 해? 말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그 무식상들이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 사람 땅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넘기고 수수료 받고 뭐, 의외로 그거 참 잘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동산 임대 같은 거, 창고 임대 또는 뭐 건물 임대 또는 뭐 캠핑장 같은 거, 땅에 캠핑장 같은 거 이렇게 조성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형살 같은 거를 가미를 하면은 그런 운이 들어올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변형, 가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캠핑장으로다가 해서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임대로 받는 거지, 자릿세 받는 거, 또는 뭐 커피숍도 말 그대로 뭐 커피 파는 건데 사실은 뭐 자릿세 내는 거죠 뭐. 그런 패턴에서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식상을, 무식상은 또 무식상대로, 내가 그렇게 직업적성으로다가 이렇게 끌고 가면은 별 무리가 없어요. 또 그 분야에서 또 잘하고, 없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은 그 다 각자, 자기한테 주어진 재료가 있어요. 뭐,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호미, 뭐, 또 뭐, 밑구름, 뭐, 밑자루, 뭐, 삽도 주고, 뭐, 이렇게 다 주는데, 사람마다 틀렸는데, 아유, 나는 저 삽이 더 멋있어 보이네. 그 삽을 추구하려고 할 거 없어요. 호미 가지고서도 뭐 얼마든지 김매지,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기 나름인데, 참, 그런 모습 볼 때가 참 가장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주 상담하다 보면은,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자기 그 메뉴, 품목,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못 정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럴 때, 어떤 면에서는 식신을 깔고 있으면은 한 가지 분야에 이제 그 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다가 승부를 걸으셔야 돼요. 육개장이면 육개장. 그래서 뭐 메뉴도 두 가지 이상 넣으면 안 돼. 육개장에 뭐 설렁탕 하나 정도 되겠다. 수육에다가. 제가 저기 그 육개장 그 장수 설렁탕이라고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하고. 또는 뭐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뭐, 약간의 그 메뉴판이 한 20가지 정도 되죠, 상관은. 약간 가벼운 맛이지.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맛. 그러니까 범용성. 이런 식으로. 식신은 어떤 그 마니아층 뭐 이런 쪽으로다가 한 가지로 쭉 밀고 나가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무식상 하면은 이제 그 공망에다가 이렇게 견주어서 같이 설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공망은 식상이 공망이 다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모양, 겉에 껍데기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이제 비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공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기에다가 자꾸 채워놓는 어떤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식상 자체는 채워놓는 동작도 안 한다니까. 뭐 필요가 있어. 뭘 채워놓을 게 뭐가 있어. 그거 자체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 식상이 공망이거나 또 이제 무식상은 그 직업 그 분석을 해줄 때 그런 디테일한 면까지 같이 읽어주셔서, 아니, 그 무식상인데, 그 커피 장사 뭐 이제 이런 것도 그 식상 공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가지고, 공망은 이런 거예요. 내가 똑같은 그 커피숍 같은 거를 하는데, 또는 뭐 공장을 하나 하는데, 공망 맞은 그 모습, 형태, 약간 뻥튀기 같은 거지. 그러니까 식상이 공망이면은 위에서 내려다볼 때, 얘는 공망 맞아가지고서 내 눈에 보이질 말아야 되는데, 번듯하게 가게 크게 차려놓고서 이렇게 장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 뒷골목 같은데, 아니면은 뭐 진짜 조그만한 점포 같은 거, 또는 뭐 공장을 한다 그러면 공장도 누구네 공장에 새 들어가서 그 공장도 새 얻어서 하는 사람인데 그 옆에 항구팅이 뭐 이렇게 해서 허름한 형태 아니면은 이 식상의 행위가 하늘에 노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그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모양 그 생긴 대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돈 상당히 많이 벌어요. 정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남들 보기에 뭐 이렇게 식상이 공망이거나 무식상인데 뻔드름하게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식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스타벅스나 뭐 아니면 이렇게 큰, 그 프랜차이즈 개념으로다가 갈 수가 있는데 그 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상관, 감성계, 거기에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글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또는 비겁이라는 글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내가 갖다 어, 그, 이걸 콜라보라 그러나요? 뭔가 이렇게 융합시켜서 써먹는 형태로다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해야지. 근데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늘 끊임없이 머릿속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직업을 어떤 걸로다가 이렇게 하면은 좋겠구나라는 게 이제 판단이 서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무식상들이 그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뭐 뭔가를 자꾸 바꿔야 될 일이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없었는데 갑자기 과정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뭐 대리점 납품, 용역, 허가, 인허가 뭐 이런 거 하던 패턴으로 그냥 무식상인 채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제 무슨 의류 대리점을 한다라면 갑자기 본사에서 이번에 우리 회사 방침이 말이에요. 리모델링도 이렇게 하고 뭐 페인트도 여기 이렇게 칠하고 뭐 이런 패턴으로다가 아니 생각지도 않던 그 번거로운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돈 들어갈 일도 생기고 또 뭐 작업도 하려면 또 그래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식상의 일이 간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운에. 그래서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 이게 이제 식상을 갖다가 이제 운을 볼 때 무식상에 이렇게 식상운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이제 다른 일주들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식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던 일을 이렇게 바꾸는 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일주다. 그러면은 금년도가 이제 계묘년이잖아요. 금생수 하니까 아니 자꾸 하던 일을 바꾸고 싶은 거야.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나가서 내가 뭐 꽃가게라도 하면 뭐 얼마든지 해지 뭐. 설마 이거보단 낫겠지.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주 명조를 쭉 보시고 직장 생활 패턴인지 사업 패턴인지가 또 글자에 또 다 드러나 있어요. 뭐 편재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관인 소통이 되는 사주인데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무관들 같은 경우도 이제 큰 조직, 의외로 이제 무관들이 공무원 조직이나 대기업 조직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패턴에서도 뭐 상관운이 들어오면은 그때 자꾸 옷을 벗고 나와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 사주 전체를 보고 이 사람은 평생 정제를 바라보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월급 생활을 해야 되는 패턴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말려야 돼요.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편제를 바라보거나 편인 같은 기술 사업을 구하는 사람한테는 또 대운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고 과감하게 나와도 된다. 나와서 내 사업 해도 된다. 이렇게 뭐 조언을 해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장간에 있는 이 글자들은 월지에 있는 글자를 좀 더 비중 있게 보시면 돼요. 월지라고 하는 거는 계절, 그리고 또 이제 월지에서 우리가 격을 또 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주팔자에 이렇게 쭉 보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는 그냥 약간 정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절의 영향을 안 타죠. 근데 시지 자리하고 월지 자리에 있는 거는 그래도 월지가 비중이 시지보다는 한 2배 정도 더 쳐주고 다른 글자들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는 더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식상 사주가 지장간에 정화를 내가 식상으로 쓰는데 지장간 속에 정화 하나만 이렇게 월제 숨어 있다. 그러면은 지장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건이 주어지면 그냥 언제든지 튀어나와 가지고서
그 천간에 있는 글자 못지않게 아주 그냥 백이량 한 뭐 1500cc급으로다가 써먹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그 무식상들 보면은 이제 그 식상이 많은 사람들하고 부부 인연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그 음양이 짜그리 짓다 보니까 그렇고, 또 희한하게 그 인연법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엮여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또 사주감명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만났는데도, 원진이라든지 귀문이 있으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또는 어쩔 수 없이 또 자식과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너무 극단적으로 무식상이니까 자식 복이 뭐 박하네 건강 또는 뭐 단명하네 이런 얘기까지 뭐 너무 앞서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일 죽더라도 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그게 없으면 죽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운에서 잠깐씩 들어올 때마다 이 무식상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그 천간지지로 툭떡 떨어져서 들어오는 경우 요때 좀 조심해서 건강 같은 거 미리미리 챙겨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요즘은 이제 의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수명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명리라고 하는 거는 5,000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이게 명맥을 쭉 이어왔는데, 요즘은 이제 뭐, 더 이렇게 그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래가 궁금하니까, 내일을 모르니까,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거를, 알고, 배우고자 하고 하는 건데, 그, 신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 신의 학문, 끝자락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탁 부여잡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우리 또 어떻게 보면 미래학자예요. 엘빈 도플러 뭐 이런 사람만 미래학자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그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뭐 노동의 종말 뭐 이런 거 쓰신 분 시리즈로 쓰셨죠. 그런 분들만 미래학자가 아니라 우리 이 명리를 공부하는 우리도 미래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무식상을 이해할 때 가장 저 나름대로 이제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을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불러줘야 된다니까 무식상들은. 그래서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게 아마 무식상을 표현한 그 말 중에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눈빛으로 말한다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식상들이 많은 사람들은 뭐 하늘 한 가지를 놓고 봐도 뭐 하늘이 파랗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시퍼러둥둥하다 파랗다 새파랗다 뭐 그 감성을 다 거기다가 이렇게 녹여내서 이렇게 읽는데 무식상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하늘은 그냥 파랗지 뭐. 근데 그 마음까지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느끼는데 그 표현해내는 게 그 식상과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무식상은 무식상대로 있는 대로 봐주시고 우리 인간관계가 다 그래요. 무인성이든 무관성이든 또 자기만의 그 특성, 개성, 기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모자이크 이론처럼 내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채워주고 이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무식상 사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게 좋은데 운에서 들어올 때 이것이 천간지지로 꽉 차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천간지지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들어오느냐 그 차이를 반드시 읽어주셔야 될 것. 잘해서 이번 시간에는 무식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